60세가 넘으면 이 달콤하고 즙이 많은 습관이 아무런 경고도 증상도 통증도 없이 어느 날 밤 사이에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높일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도 아침이 되면 말이 분명하지 않거나 균형을 잃게 됩니다. 몸의 한쪽이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뇌 전문의로서 저는 예기치 못한 뇌졸중을 겪는 고령 환자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흡연이나 패스트푸드 운동 부족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건강하다고 믿었던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과일입니다. 네, 과일입니다. 매일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심장뇌 소화에 좋다고 생각하며 과일을 먹고 있습니다. 많은 과일은 건강한 노화를 돕지만 특히 잘못된 시간이나 잘못된 양으로 먹으면 몰래 해를 끼치는 과일도 있습니다. 이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나 뇌를 탈수시키거나 약물과 위험한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특히 60세 이상인 분들을 위해 뇌졸중 기억상실, 심지어 뇌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흔한 과일 9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건강한 습관이 오히려 독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렇다면 이 말을 꼭 들어야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고 약속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여러분만을 위한 건강 팁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길 권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면 댓글에 감상을 남겨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0을 입력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방법을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바나나에 관한 내용입니다. 칼륨을 급격히 과다 섭취하면 뇌 전문의로서 저는 예기치 못한 뇌졸중 사례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재앙으로 이어지는 겉보기엔 무해한 습관만큼 저를 괴롭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바나나는 그런 숨겨진 위험 중 하나입니다. 아마 평생 그렇게 들어왔을 겁니다. 바나나는 완벽한 간식입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칼륨이 풍부해 심장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대, 40대 평균 성인에게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특히 신장, 혈관, 심장이 칼륨 같은 미네랄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 변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거나 ACE, 억제제, 이뇨제 등 일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여과 효율이 떨어진 뇌 효율이 떨어집니다. 즉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이 혈류에 축적되기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심장이 이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수축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혈액이 자유롭게 흐를 부분에 혈전이 생깁니다. 뇌에서는 그런 혈전으로 인해 단 몇 초 만에 모든 기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환자 중 한 명인 오하이오 출신 퇴직 목수 레이먼드 씨 66세를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는 활동적이고 똑똑하며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매일 아침 오트밀 위에 얇게 썬 바나나를 얹고 오렌지 주스와 함께 혈압약을 복용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1년 넘게 지켜온 루틴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그의 아내가 욕실에서 쓰러진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왼쪽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불분명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경미하지만 심각한 뇌졸중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혈중 칼륨 농도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고 심장 박동 리듬을 방해해 하룻밤 사이에 혈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약과 함께 매일 바나나를 2개씩 먹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몸이 위험 상태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절대 알려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많은 칼륨은 보충제에서든 과일을 여러 번 먹든 특히 한 번에 다 섭취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큰 바나나 한 개만으로도 4에서 500mg 이상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최상 수준이 아니면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밤에 바나나를 먹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수분이 줄며 약효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가 되어 최악의 상황을 초래합니다. 굳어진 동맥 끈적한 혈액, 그리고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을지도 모르는 혈전. 그렇다면 60세가 넘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심장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바나나 섭취량을 하루 반 개로 제한하고 아침에 먹도록 하세요. 또한 흡수를 늦추기 위해 반드시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 등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바나나 스무디나 바나나 브레드는 피하고 잠들기 전에 먹는 것은 절대 피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이 처방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의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그것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몸에 좋았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나나의 충격을 받은 분은 포도 맞아요. 작고 달콤한 포도가 혈당, 뇌혈관, 그리고 조용한 염증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들어보세요. 다음 섹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여러분의 간식 섭취 방식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아직 보고 계시고 이 생각들이 도움이 되었다면 꼭 아래 첫 번째 댓글란에 의견을 남겨 저에게 동의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자,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포도. 작은 포장에 담긴 설탕 폭탄. 포도 달고 즙이 많으며 상쾌합니다. 봄날 산들바람 같은 순수한 기분을 주는 간식입니다. 이것들은 항상 과일 접시나 시리얼 그릇 위에 있거나 손주들과의 일요일 점심 후에 나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특히 숨은 혈관 문제나 불안정한 혈당을 가진 분들에게 포도가 뇌졸중의 조용한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포도는 섬세한 껍질에 쌓인 농축된 당분이라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작은 포도 하나하나는 크게 위험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특히 미국 식료품점에서 자주 보이는 씨 없는 극단적으로 단 포도 한 줌만 먹어도 엄청난 양의 천연 포도당과 과당이 혈액에 직접 전달됩니다. 그리고 노화한 뇌와 혈관의 그 급격한 상승은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혈당을 관리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인슐린 반응이 느려집니다. 혈관은 더 약해집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췌장에 부담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동맥을 포함한 동맥의 섬세한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동맥들이 염증을 일으키면 딱딱해지고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혈관 내벽이 미세하게 찢어지고 그곳에 혈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지만 몸은 조용히 무증상 뇌졸중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주리 출신 은퇴교사 제닌 모리스 부인 80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탄산음료나 가공식품은 먹지 않고 항상 신선한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오전 간식은 풍성한 적포도였습니다. 그녀는 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보면서 그것을 조금씩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2그릇 가까이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생일 카드를 쓰고 있을 때 시야가 흐릿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축하해 라는 말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뇌졸중이 걱정되어 급히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이 맞았는데 일시적으로 뇌 왼쪽으로 가는 혈류를 막은 혈전으로 인해 발생한 일과성 허혈 발작, 흔히 경미한 뇌졸중이라고도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혈액 검사에서는 정고경의 혈당 수치가 급상승했고 장기 혈당 지표인 A1C가 당뇨 전단계 범위에 도달했지만 그녀는 그런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혈관계에 만성 저강도 염증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백질이나 섬유질을 섭취하지 않고 당분이 많은 과일을 수년간 먹어온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께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한 음식이라도 문맥이 없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0세를 넘으면 무엇을 먹느냐와 무엇과 함께 먹느냐 하는 타이밍이 음식 그 자체만큼 중요합니다. 포도는 소화가 빠릅니다. 그것들은 혈관의 당분을 한꺼번에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특히 탈수 상태이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것을 단독으로 먹으면 혈액이 농축되고 혈관이 수축하며 혈액 응고가 일어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날은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지만 밤마다 주마다 누적되어 결국 터지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고령 환자들에게 공복에 포도를 먹지 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절대 한 그릇 가득 담지 마세요. 단백질이나 아몬드 몇 알 치즈 한 조각과 함께 섭취하고 가능하면 몸이 당분을 태울 수 있는 활동적인 시간대에 조금씩 먹도록 하세요. 당뇨병 환자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의 지시가 없으면 약 복용을 완전히 중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무해해 보이는 간식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여러분의 균형 감각과 기억력, 심지어 자립심까지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콤하고 위험한 것 하면 많은 고령자들이 좋아하는 열대 과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혈당을 급상승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산과 효소,
그리고 밤 시간 뇌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파인애플에 대해,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디저트가 수면 중 뇌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면 중 뇌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 파인애플산과 설탕의 조합. 파인애플을 한 입 먹으면 햇빛 같은 기분이 듭니다. 달콤하고 시큼하며 열대적입니다. 제 고령 환자들의 대부분은 가볍고 자연스럽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하다고 믿으며 저녁 식사 후 죄책감 없는 보상으로 이것을 즐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령자가 깨닫지 못하는 점, 그리고 신경과 의사로서 제가 깊이 우려하는 점은 이 과일을 잘못된 시간과 잘못된 상태에서 먹으면 특히 밤에 뇌졸중의 조용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인애플에는 체내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천연 효소인 브로멜라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량이면 브로멜라인이 소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특히 특정 약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 혈액의 응고를 방해하고 혈소판 기능을 저하시켜 예기치 않은 출혈이나 혈전 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혈관이 좁고 대사가 느린 60세 이상의 사람에게 이 불균형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탕도 잊지 마세요. 파인애플 한 컵에는 16g이 넘는 천연 당분이 들어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베리류, 나사과와 달리 파인애플은 혈당을 크게 변화시키며 지수가 높아 혈류에 당분이 급속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 섭취하면 그 급상승분은 에너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순환하며 수면 중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그러나 가장 간과되기 쉬운 위협은 산성입니다. 파인애플은 미국인의 식생활에서 가장 산도가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식도를 자극하고 무증상의 역류를 일으킬 수 있으며 고령자 중에서는 전형적인 쓰라림 없이 이 역류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미세한 흡인과 야간 기도 내압의 변화로전 현화를 유발해 수면 중 뇌로 가는 산소 공급 감소와 가장 치명적인 종류인 이른 아침 뇌졸중 위험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한때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으로 현재는 은퇴한 합창단 지휘자 클라라 휴즈 칩칠세라는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활발하고 머리가 명석하며 건강한 식생활에 열심히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공된 과자를 피했고 저녁 식사 후 평소 디저트 대신 신선한 파인애플 몇 조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1년 넘게 이것이 그녀의 매일 밤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아침 그녀는 머리가 흐릿하고 방향 감각을 잃은 상태로 깨어났습니다. 딸은 그녀의 말이 불분명해지고 걸을 때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CT 스캔 결과 그녀는 후방순환에 경미한 뇌졸중을 겪었으며 균형 감각과 발화 능력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혈액 검사에서 혈당 상승과 야간 역류로 인한 수치 상승, 야간 역류로 인한 염증 징후 혈소판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범인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매일 밤 파인애플 습관이 일으킨 복합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위산 역류 혈당 급상승, 그리고 브로멜라인의 혈액 응고 영향. 그것은 그녀를 도와줄 것이라 믿었던 과일이었지만 그녀의 자립심을 빼앗을 뻔했습니다. 클라라의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고령자의 경우 소화가 느려지고 혈관벽이 얇아지며 수면이 불안정해집니다. 여기에 산성이고 당분이 많은 과일을 밤에 먹는 것을 더하면 뇌가 가장 취약한 휴식 시 혈관이 수축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상황에서는 혈전이 조용히 형성되어 수면 중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파인애플을 좋아한다면 적은 양을 오전 중에 먹고 절대 공복에 먹지 마세요. 의사의 지시가 없으면 혈액 응고 억제 지혜와 함께 복용하는 것을 피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전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수면 중 노예에 필요한 것은 놀라움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이 단계에서는 과일조차도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인애플에 충격을 받았다면 수박에 관한 진실을 들으실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수분 보충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모르는 사이에 뇌를 건조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며 기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분이 많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위험해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직 보고 계시고 이 통찰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 첫 번째 댓글란에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자, 네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수박. 반드시 수분 보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여름에 수박보다 더 사랑받는 과일을 찾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7월 4일. 차가운 슬라이스 더운 오후에 정원에서 보낸 후 손주들과 씨앗 날리기 대결을 하며 달콤하고 상쾌한 식감을 즐깁니다. 무해하고 건강에도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수분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노인, 특히 심혈관계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을 복용 중인 사람들에게 수박은 조용히 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당분이나 산을 통해서가 아니라 체내에서 빼앗기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뇌 전문의로서 노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음식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뇌졸중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점점 더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수박은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수분 보충에 효과적일 것 같지만 실제로 수박은 이뇨작용이 있어 배뇨 횟수를 늘립니다. 이는 25세에게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순환계가 약하고 혈압이 겨우 유지되며 이미 이뇨제나 ACE 억제제를 복용 중인 75세 노인에게는 빈뇨가 야간 탈수를 유발할 수 있고 이것이 뇌졸중의 가장 위험한 조용한 유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몸이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진해지기 때문입니다. 가느다란 혈관을 통해 시럽이 천천히 주입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진한 혈액은 움직임이 느려지고 특히 나이 들면서 이미 경화된 동맥에서는 혈전이 형성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미 산소 변화에 민감한 뇌는 혈류가 느려지거나 차단되면 더욱 취약해집니다. 이는 특히 신체 자연순환이 감소하고 혈압이 떨어지는 야간에 해당합니다. 인디애나 출신 82세 은퇴 우체국 직원 하워드 라킨 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매일 걷기, 가공당 피하기, 건강한 음식만 간식으로 먹기 등 자신이 옳다고 믿는 모든 것을 실천했습니다. 그가 좋아했던 습관 중 하나는 저녁 식사 후 몸을 식히고 수분 보충을 위해 큰 수박을 3조각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증 신부전 치료를 위해 이뇨제 처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약 복용과 수박의 자연 수분 흡수 작용 때문에 하워드 씨 몸은 하룻밤 사이에 과도한 수분을 배출했습니다. 어느 아침 하워드는 심한 어지럼증으로 깨어났습니다. 일어서려다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그의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낮았고 혈액 검사에서는 탈수로 인해 혈액이 진해졌다는 헤모글로빈 농축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스캔 결과 경미한 뇌졸중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수면 중 좁아진 동맥에 혈전이 형성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의 수박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수분 보충이 아니라 탈수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더 나쁘게도 뇌졸중은 하워드 씨의 균형 감각과 협응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현재는 지팡이를 짚고 걸으며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집 잔디를 깎던 남성이었습니다. 불필요하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건강한 음식이라도 나이 약 시간대의 영향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체액량을 줄이는 약을 복용한 후 늦은 시간에 수박을 먹으면 숨겨진 위험이 생깁니다. 혈액이 진해지고 혈압이 떨어지며 순환이 느려집니다.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인해 혈전이 조용히 형성되어 하룻밤 사이에 발병합니다. 그러니 수박을 즐기려면 똑똑하게 즐기세요. 하루 중 이른 시간에 먹고 반드시 소금 한 꼬집이나 코코넛 워터 같은 전해질과 함께 드세요.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매일 습관으로 만들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침 어지럼증, 야간 구강 건조 깨어날 때 혼란스러움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경고의 속삭임입니다. 왜냐하면 90%가 수분인 과일조차도 뇌 건강을 조용히 빼앗는 도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악은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점입니다. 자, 이 사실에 놀란 분들은 건강한 아침 식사의 대표 주자로 알려진 과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고전적인 미국산 오렌지입니다. 그러나 그 선명한 색 속에는 심장과 뇌 약물에 간섭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오렌지입니다. 감귤류와 약물의 상호작용입니다.
오렌지는 오랫동안 미국 가정에서 건강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짜낸 신선한 주스 한 잔, 부엌 식탁에 담긴 오렌지 조각 그릇, 크리스마스 양말에 담긴 전형적인 오렌지 등 수십 년 동안 자연 비타민C의 기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노인, 특히 심장병이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사람에게 오렌지는 조용히 화학물질 칵테일이 되어 혈전과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설탕만이 아닙니다. 큰 오렌지 하나나 주스 한 잔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지만 감귤류에는 플라노쿠마린이라 불리는 천연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인은 그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플라노쿠마린은 특히 스타틴 칼슘 채널 차단제, 혈액 응고 방지제 같은 특정 약물의 체내 대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이 약을 안전하고 점진적으로 처리하는 대신 과도하게 축적해 독성을 높이거나 너무 빨리 배출해 약효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호작용은 즉시가 아니라 천천히 조용히 일어나 혈액이 불안정해지고 동맥이 예기치 않게 수축하거나 혈전이 경구 없이 형성되어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듭니다. 뇌 전문의로서 저는 건강한 과일과 강력한 약을 섞어 대가를 치른 환자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환자 중 한 명은 조지아 출신 은퇴버스 운전사인 79세 엘머 브라이언트 씨였습니다. 다정한 미소가 인상적인 멋진 남성. 엘머는 고콜레스테롤로 토르바스타틴을 혈압 때문에 강한 강압제를 다량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연스럽게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갓 짜낸 오렌지 주스를 가득 담은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잔 속의 태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엘머가 몰랐던 것은 그 주스에 들어있는 플라노쿠마린이 간에서 약물 분해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혈압 강화제는 근육과 혈류에 축적되어 염증을 악화시키고 혈관에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시에 스타틴도 근육과 혈류에 축적되어 염증을 악화시키고 혈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며칠간 가벼운 어지럼증을 느낀 엘머는 어느 아침 리클라이너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쓰러졌습니다. 그는 말이 어눌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CT 스캔에서 경미한 뇌졸중이 밝혀졌고 혈액 검사에서 약물 농도가 위험 수준까지 상승했지만 이는 약을 과다 복용해서가 아니라 오렌지 주스가 간에서 약물 배출을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혈액은 불안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질서이나 없는 방식으로 순환하며 확실히 혈전을 형성하여 그의 뇌 속 좁은 동맥을 막았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엘머와 그의 아내에게 설명했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렌지 주스가 몸에 좋다고 믿어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한 번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든 몸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40세에 효과가 있었던 약이 70세나 80세에도 꼭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처방약이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로 그 차이가 뚜렷해졌습니다. 그래서 자몽세빌 오렌지, 심지어 일반 네이블 오렌지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약을 복용하는 노인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이 느려지고 효율이 떨어지며 약물과 음식 간 상호작용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60세 이상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 없이 오렌지를 많이 먹거나 오렌지와 약을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귤류를 좋아한다면 클레멘타인처럼 위험이 적은 것을 선택하거나 한 잔 가득 마시기보다는 적은 양의 주스를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처방약을 복용 중이라면 감귤류가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사실 중요한 것은 약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아닙니다. 당신의 과일 바구니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선의의 습관이 당신의 뇌를 파멸로 이끄는 숨겨진 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걱정된다면 걱정해야 하지만 지식은 힘입니다. 특정 과일의 섭취 방법과 섭취 시간을 바꾸기만 해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렌지만이 일상적으로 먹는 과일 중에서 나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읽어주세요. 다음에 소개할 과일은 병원에서 자주 배포되고 장 건강과 에너지를 증진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은 신경을 보호하는 막을 조용히 벗겨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는 사과와 설탕의 덫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사과. 서프라이즈 슈거 트랩. 사과는 미국 건강의 상징이죠.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들어왔을 겁니다.
아삭아삭하고 즙이 많아 먹기 쉬운 사과는 병원에서 배포되기도 하고 노인을 위한 점심 프로그램에 포함되기도 하며 당신의 건강을 바라는 손주들이 정성껏 포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인, 특히 혈압, 당뇨, 인지기능 변화를 관리하는 60세 이상에게 사과는 보이는 것만큼 무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종류의 사과를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혈당과 혈관 안정성을 위험한 방식으로 교란시켜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높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과가 모두 똑같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후지 허니크리스프 게일러이어 등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종들은 영양보다 단맛을 중시하여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 사과들은 혈당 부하가 높고 노화된 신체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혈류에 천연 당분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특히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지 않고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 뒤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승과 하락은 에너지 이상의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혈압과 혈관 염증, 혈액 점도에 영향을 줍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혈액은 산성화되고 끈적거립니다. 시간이 지나 인슐린 수치가 급상승하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이 패턴을 매일 반복하면 뇌로 가는 동맥을 포함한 혈관의 섬세한 내층이 손상됩니다.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 있고 그럴 경우 신체는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혈전을 형성합니다. 젊은 성인의 경우 시스템이 즉시 회복됩니다. 하지만 혈관이 이미 좁고 단단해진 노인에게 이런 혈전은 최악의 타이밍에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내 환자 중 한 명인 펜실베니아 출신 81세 루이즈 해먼드 부인은 평생 대부분을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그녀는 매일 걷고 처방약을 잘 복용하며 자신이 현명하다고 믿는 식생활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매일 오후 큰 허니크리스프 사과를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칩이나 쿠키 없이 과일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었고 매일 혈당 급상승이 노화된 혈관에 압박을 가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녁이 되면 시야가 약간 흐려지고 일어설 때 가끔 머리에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녁 준비 중에 루이즈는 명확히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딸은 그녀를 응급병원으로 급히 데려갔고 영상검사에서 경미한 뇌졸중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불안정한 혈당 패턴과 내피염증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약이 효과를 내는 동안에도 혈당 급상승은 조용히 그녀의 혈관을 손상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혈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을 때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루이즈는 회복했지만 이제는 사과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적으로 보지 않고 의식과 균형을 가지고 대하는 대상으로요. 이것이 내가 모든 고령 환자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사과를 좋아한다면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그레니 스미스 사과는 당분이 적고 뇌를 보호하는 화합물인 폴리페놀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면 반드시 아몬드 버터나 치즈 같은 단백질과 지방과 함께 사과를 드세요. 그리고 특히 저녁에는 공복에 단 사과를 먹지 마세요. 뇌가 필요한 것은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이 아니라 안정적인 연료입니다. 왜냐하면 사과처럼 몸에 좋은 것도 겉으로는 뇌졸중을 일으키기 쉬운 조건을 자극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당이 변동하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전이 조용히 형성되기 시작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사실에 놀랐다면 꼭 계속 읽어주세요. 다음은 심장 건강을 위해 많은 노인들이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색이 화려하고 항산화제가 풍부하며 슈퍼푸드로도 자주 불립니다. 하지만 그 루비빛 껍질 안에는 혈액을 과도하게 묽게 하는 화합물이 숨어 있습니다. 이미 약을 복용 중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안전과 뇌출혈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체리와 왜 과도 섭취가 몸에 위험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직 보고 계시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첫 번째 댓글란에 의견을 남겨 저에게 동의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자, 이제 7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7. 체리는 살리실사념의 숨은 공급원입니다. 작고 아름다우며 색이 화려한 시데오휴하는 체리는 미국인의 식단에서 가장 건강한 과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염증, 관절염, 심장 건강을 위해 이를 권장합니다. 이는 시니어 건강 잡지나 유기농 식품 시장에서 찾을 수 있고 요거트부터 샐러드까지 모든 것에 첨가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맛과 찬란한 명성 뒤에는 특히 혈액 응고에 영향을 주는 한근고제나 약을 이미 복용하는 노인에게 체리는 잘 알려지지 않은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은 체리에 포함된 천연 화합물인 살리실산염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스피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혈액을 묽게 하는 물질입니다. 와파린 프라빅스 또는 매일 복용하는 아스피린 같은 약으로 이미 혈액이 묽어진 노인에게는 적당량이 유익하지만 음식으로 추가 살리실산염을 섭취하면 몸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혈액 응고가 어려워지고 혈관이 약해져 혈액이 새며 최악의 경우 뇌내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과일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일리노이주 출신 은퇴한 열차 차장 다니엘 로데스 씨 84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는 몇 년 전 가벼운 심장마비를 겪었고 매일 소량의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타틴과 혈압약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작은 그릇에 담긴 체리로 저녁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디저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것들이 염증에 좋다는 것을 읽고 증손주들을 위해 활동적이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위험한 징후가 없었지만 몇 주 후 다니엘은 두통 어지럼증 때때로 구역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구토하면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를 응급병원으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CT 스캔에서 끔찍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뇌출혈 출혈성. 뇌졸중은 고혈압이나 외상 때문이 아니라 혈액이 응고되지 않을 정도로 묽어져 뇌 속 작은 혈관이 터져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약물 투여 실수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투약량은 정확했고 활력 징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식생활을 살펴보니 처방받은 혈액 응고 억제제와 함께 체리에 들어있는 살리실산의 복합 효과가 조용히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이 이 상황을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효과는 미묘하고 점차 나타납니다. 기분이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뇌에서 출혈이 시작되면 지혈이 어렵습니다. 회복은 불투명합니다. 언어 능력을 잃는 사람도 있고 운동 능력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자립을 되찾지 못합니다. 더 많은 고령자가 이해했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천연식품이라도 처방약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70대, 80대의 몸은 40대 때처럼 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통증 회복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라도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람에게는 몸의 시스템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체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조심해서 드세요. 가끔 소량이면 안전할 수 있지만 응고에 영향을 주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체리 농축물 주스 또는 다량의 매일 섭취는 피하세요. 그리고 무언가를 규칙적인 식사에 넣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이 달콤한 작은 과일처럼 약효가 있는 것을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균형을 유지하려 애쓰는 노년의 몸에 들어가면 작은 일처럼 보여도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너무 묽어지면 단순히 새는 것이 아닙니다. 돌진하여 그 뒤에 손상을 남깁니다. 이걸로 놀라움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항산화 물질로 많이 찬양받으며 시니어 모임에서 호화로운 그릇에 담겨 제공되는 과일이 있지만 그 과일에는 식료품점에서 가장 많은 농약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이런 독소는 씻겨나갈 뿐 아니라 몸에 축적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당신이 지금까지 들은 것보다 훨씬 더 큰 해를 뇌에 끼칠 수 있습니다. 딸기와 그 붉은 비달에 숨겨진 것을 자세히 관찰해 봅시다. 아직 보고 계시고 이 통찰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 첫 번째 댓글란에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자, 7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8. 딸기. 곰팡이 농약 통풍의 원인. 외관은 순수하고 선명한 빨간색이며 하트 모양이고 달콤하며 적당한 산미가 있습니다. 딸기는 건강의 상징입니다. 병원 식판에 올려지거나 뇌 건강을 위한 스무디에 섞이거나 전국 퇴직자 커뮤니티의 브런치에서 제공됩니다. 그러나 고령자에게 딸기의 진실은 그리 달콤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인기 있는 과일은 아마도 지금까지 경고받지 못한 방식으로 뇌졸중 염증, 장기적인 뇌독성 위험을 조용히 높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딸기는 미국 농업에서 가장 많은 농약이 살포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이 농산물들은 환경 워킹 그룹의 더티 더즌 리스트에서 세척 후에도 농약 잔류 수준이 가장 높은 농산물 순위에서 매년 1위를 차지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해독 기능이 떨어지는 고령자의 경우 이러한 화학물질은 몸에서 쉽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뇌를 포함한 조직에 축적되어 신경 기능을 방해하고 혈관을 내부에서 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약은 단순한 표면 자극제가 아닙니다. 이 중 많은 것들, 특히 전통 방식으로 재배된 딸기에 사용되는 것들은 신경 독성이 있어 뇌세포에 손상을 주고 노화된 뉴런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히 뇌 백질의 작은 혈관 구조적 완전성이 약해지고 뇌졸중 기억, 상실 인지 기능 저해, 가장 취약한 영역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손상이 시작되면 몸은 염증과 혈전 형성으로 반응하여 뇌경색이나 일과성 뇌허혈 발작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위험은 농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딸기에는 체내에서 요산으로 분해되는 천연 화합물인 퓨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풍, 신장병, 혈관염 병력이 있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령자 다수에 해당하는 경우 요산 수치 상승으로 인해 염증 반응이 유발되고 혈관 협착 혈압 상승, 그리고 다시 혈전 형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인 미시간 출신 80세 엘레인 카터 부인은 예전부터 딸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매년 6월 신선한 딸기를 따서 겨울용 스무디로 얼려두고 건강에 좋다며 저녁 식사 후 한 줌씩 먹곤 했습니다. 그녀는 경미한 고혈압이 있었고 이뇨제를 복용했으며 때때로 관절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아침마다 어지럼증을 느끼고 관절이 붓고 가라앉지 않는 증상으로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아침 그녀는 오른손 마비와 말이 어눌한 상태로 깨어났습니다. CT 스캔에서 경미한 뇌졸중이 확인되었고 검사 결과에는 요산 수치 상승 산화, 스트레스 징후, 경미한 염증이 나타났습니다. 농약 잔류물과 퓨린 과대 수년간 노출된 결과로 보이는 느린 염증 과정입니다. 건강을 위해 딸기를 먹는 습관이 매일 작은 위험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혈전이 형성되어 그녀의 몸은 더 이상 그것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엘레인 씨는 살아남았지만 현재는 경미한 기억장애와 손해신경 과민증을 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제게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노화 영향에 있어 맥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슈퍼푸드조차 잘못된 몸 안에서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조건 아래서는 독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딸기를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번 유기농인지 확인하고 잘 씻으세요. 매일 먹거나 항산화 물질의 주요 공급원으로 의지하지 마세요. 통풍이나 신장 질환이 있거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평소 식사에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기성 스무디에 들어가는 냉동 딸기는 주의하세요. 이는 규제가 더 느슨한 해외에서 대량 재배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이 천천히 조용히 당신을 상처 입히고 어느 날 혈전이 당신의 말을 빼앗고 균형을 잃어 스스로 설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딸기에 놀란 분들은 이국적이고 사치스러우며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에 대해 들어보세요. 심장 건강 보조제에 자주 포함되는 성분이지만 혈압을 조용히 교란시키고 아침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망고에 대해 그리고 왜 이 달콤한 열대 과일이 당신의 식탁에 어울리지 않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9번째, 망고. 혈당 급상승과 약물 간섭. 많은 노인들에게 망고는 열대의 진미이며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의 보상처럼 느껴집니다. 부드럽고 향기롭고 자연스러운 단맛입니다. 슬라이스되어 과일 샐러드에 들어가거나 노인을 위한 웰니스 카페에서 스무디에 섞이거나 건조되어 건강한 간식으로 식료품점에서 판매됩니다. 선명한 오렌지색 과육은 마치 자연이 만든 디저트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것이 마케팅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인들, 특히 심장병이나 혈압을 관리하거나 여러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망고는 조용한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의사들이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망고는 미국인의 식생활에서 가장 당분이 많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익은 망고. 1컵에는 평균 도넛보다 더 많은 약 45g의 천연 당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합 탄수화물과 달리 망고에 포함된 당분은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상승하고 이어서 인슐린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인슐린 저항성, 제2형, 당뇨병,
또는 혈압이 불안정한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이 롤러코스터 효과는 혈관, 특히 뇌혈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몸은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동맥이 수축하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섬세한 혈관에서는 염증으로 혈관벽 내면에 작은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몸은 수리 모드로 전환되어 균열을 메우기 위해 혈전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이지만 좁아지거나 단단해진 혈관 내에서 일어나면 뇌졸중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망고는 혈당을 교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간이 약물을, 특히 심박 리듬, 콜레스테롤 혈압에 사용되는 약물을 처리하는 방식을 방해하는 천연 화합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화합물 중 하나인 메니페린은 간이 많은 처방약을 분해하는 데 사용하는 시토크롬 P459 효소 시스템의 작용을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느려지면 몸에 약물이 축적되어 과다 복용 부작용, 상호작용 위험이 높아집니다. 암로디핀 메토프로롤 또는 일반적인 스타틴 등의 약을 복용한다면 혈압이 너무 낮아지거나 심박 리듬이 예고심 없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네바다주 출신의 전 소방관 윌리엄 부커 씨 83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활동적인 생활, 매일 산책,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항상 심장에 좋은 선택을 시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몇 달 전 그는 쿠키 대신 건조 망고 슬라이스를 매일 오후에 먹기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혈압과 심방세동 약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윌리엄은 아침에 현기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쓰러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얼굴이 창백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얼굴 왼쪽이 약간 처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병원 검사에서 경미한 뇌졸중이 확인되었습니다. 임상 검사 결과 그의 혈압이 하룻밤 사이에 너무 떨어졌고 적절한 용량을 복용했음에도 약물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의사와 저는 모든 것을 검토했고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매일 먹던 건조 망고가 간에 부담을 주어 약물 작용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혈당 급상승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혈전 형성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살아남았지만 뇌졸중으로 인해 운동 기능과 단기 기억력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매일 자연의 섭리가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려 했다는 것을 떠올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들에게 망고 같은 열대 과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단맛이 그 위험을 감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당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화하는 몸 대사, 저하, 그리고 많은 노인들이 의존하는 복잡한 약물망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건조한 것을 몇 조각만 먹어도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접근법은 무엇일까요? 정말 망고를 좋아한다면 아주 조금 몇 입 정도, 그리고 낮에만 먹도록 하세요. 잠자기 전에는 절대 피하세요. 혈당 급상승을 억제하려면 반드시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섭취하세요. 특히 심장 콜레스테롤 혈압 등의 약을 처방받았다면 먼저 의사와 상담하세요. 망고가 더 이상 당신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실수를 용납할 여지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30대, 40대 때는 참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과일이라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건강해 보이는 9가지 과일에 대해 들은 후에 나이 들어가는 뇌를 지원하고 심장에 활력을 주며 식사에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 궁금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섹션에서는 기억을 보호하고 균형을 개선하며 약물 작용을 방해하지 않는 뇌의 안전한 진짜 음식을 소개합니다. 알약이나 가루 희귀한 재료는 필요 없습니다. 완전하고 단순한 음식과 그에 맞는 약간의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마지막으로 과일에 대해 노화와 뇌보호에 관한 진실을 되돌아보겠습니다. 건강하고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9가지 과일에 대해 설명한 후 당신은 혼란스러워하고 어쩌면 조금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과일은 자연의 약이며 지구가 준 선물이며 평생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특히 60세를 넘은 넘은 우리에게는 진실이 더 복잡하며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노화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30대, 40대 때 먹었던 음식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장의 여과 속도가 느려집니다. 간의 약물 처리, 효율이 떨어집니다. 혈관은 더 약해지고 유연성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모든 장기 중 가장 섬세한 뇌는 혈압, 혈당 및 응고인자의 변동에 점점 더 민감해집니다. 즉, 한 입 한 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선의를 가지고 있어도 모르는 사이에 뇌를 위험에 빠뜨리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약을 바른 바나나 간식으로 포도 한 송이, 저녁 식사 후 파인애플, 아침에 오렌지 주스 한 잔 가득. 이런 습관은 매우 익숙하고 너무나 평범해서 의심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염증을 증폭시키며 동맥을 경화시키고 혈액을 과도하게 또는 부족하게 묽게 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혈전을 형성하는 일련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뇌 전문의로서 저는 이후 상황을 지켜봐 왔습니다. 건강하게 깨어나고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마친 환자들, 쌀알 크기의 혈전이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장소에서 생겨 말하는 능력, 걷는 능력, 사랑하는 사람을 인식하는 능력을 잃은 사람들, 마음이 아픕니다. 게다가 불행하게도 이러한 사건들의 많은 부분은 약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나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모든 과일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과일 중에는 현명하게 선택하고 주의 깊게 섭취하면 뇌와 심장, 자립심을 지키는 강력한 동반자가 되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할까요? 우선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는 당분이 적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며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폴리페놀이라는 화합물이 풍부합니다. 혈당치를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약의 작용을 방해하지 않고 기억력과 혈액순환을 자연스럽게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레이니 스미스 같은 청사과입니다. 달콤한 사과와 달리 이 사과는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낮고 뇌를 보호하는 플라보노이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은 양의 치즈나 넛버터와 함께 먹으면 급격한 에너지, 저하 없이 부드러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과일이지만 혈압을 조절하고 신경 기능을 지원합니다.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다는 것을 잊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칼륨도 포함되어 있지만 달콤한 과일처럼 급격히 흡수되지 않고 천천히 몸에 흡수됩니다. 네 번째는 레몬과 라임입니다. 간식으로가 아니라 풍미를 더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당분을 섭취하거나 대부분의 약물 작용을 방해하지 않고 간의 해독과 소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물을 조금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에 해를 끼치지 않고 부드럽게 수분을 보충하며 몸을 깨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석류지만 소량만 섭취하세요. 주스는 진하기 때문에 과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시고 싶다면 물로 희석하고 몇 온수로 제한하세요. 항산화 작용은 유익하지만 특히 혈압이나 심장약을 복용 중이라면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과일은 하루 중 이른 시간에 절대 공복에 먹지 말고 반드시 단백질원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어 과일의 흡수를 늦추고 혈당 급상승이나 혈압 저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과일을 먹지 마세요. 몸이 쇠약해질 때 혈액 순환은 최저가 됩니다. 그 시간대에 당분이나 산이 급상승하면 균형이 깨지고 손상이 생겨도 늦게까지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나이 몸, 그리고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에 대한 존중입니다. 당신은 연약하지 않습니다만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달콤함을 즐기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경험에서 얻은 지식과 존엄성을 가지고 현명하게 즐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인내와 지혜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 인생의 이장에 도달했습니다. 단순한 습관, 무심코 먹던 과일이 당신의 건강을 조용히 빼앗는 도둑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모든 선택은 가벼운 간식일지라도 활력에 가까워지거나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라벨을 읽고 의사와 상담하여 내 식탁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세요. 오늘뿐만 아니라 몇 주 후, 몇 달 후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단지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머리를 맑게 하고 계속 서 있을 수 있으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식, 올바른 과일, 올바른 타이밍이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현명하고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는 당신이 주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미래를 키우세요. 이 교훈들은 당신이 충실한 진짜 인생을 살도록 자극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돌아보고 배운 점이나 자신의 삶에 적용할 예정인 한 가지를 공유해 주세요.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여정에서 서로를 지지합시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댓글을 남겨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자유롭게 의견과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콘텐츠를 더 보고 싶다면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세요.